얼마 전 사연들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어서 저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까지 끝낸 제 남자친구에게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네요.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조그마한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그냥 저녁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요. 그 커피숍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도 만났고 남자친구는 저희 가게에 매일 커피를 마시러 오는 단골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이 없다는 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일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찾아와서는 소소한 것들을 챙겨주더라고요. 어느 때는 커피숍에 전구 하나가 나가서 급히 갈아 끼우는데 아무 말 없이 와서 척척 도와주고는 그냥 가기도 하고 점심도 못 먹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솥밥을 카운터에 몰래 두고 가기도 하고 밥 굶지 마요라고 메모까지 써서요. 그런 남자친구의 정성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잘했거든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해주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하루하루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사귀는 동안에도 남자친구는 정말 잘했어요. 항상 변함이 없었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참 좋아했어요. 벌써 박서방공일라고 부르기까지 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2달 전 상견례까지 마쳤어요. 예비 시부모님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집에 딸이 없는데 이렇게 예쁜 딸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고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남자친구 편으로 저희 집에 선물도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요. 좋은 건 맛있는 건 있을 때마다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서 저희 부모님도 저보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시부모님이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늘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게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친구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영화를 보러 가던 중에 남자친구가 전화 한 통을 받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사색이 되어서 뛰어가더라고요.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무슨 큰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홀로 다시 커피숍으로 들어왔는데 시간이 배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홀로 걱정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밤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남자친구가 제 커피숍으로 왔어요. 그런데 만취 상태로 들어왔어요. 남자친구는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더욱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엇인가 큰일이 생겼구나라고 짐작은 했어요. 술에 잔뜩 취한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했어요. 정말 대성통곡이었어요. 커피숍에 아직 고객이 남아있었는데 이미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커피숍 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정말 사랑해. 나는 너 없이 못 사는데 너는 나 없이 살 수 있어? 나 그냥 죽어버릴까?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이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잠시 와줘야겠다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동생과 저는 남자친구를 택시에 태우고 집에 내려줬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혹시 너희들 싸웠니? 그런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화 받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러고 있어요. 저도 답답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니? 우선 집에 가 있어라. 술 깨면 다시 물어보마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엄마, 나 수진이 없이 못 살아. 엄마, 나 어떡하지? 나 그냥 죽어버릴까봐 라고 말을 했고 저희 모두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답장도 없고 정말 이상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상견례 이후 많이 친해져서 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동생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다행히 답변이 왔는데 저도 잘 몰라서요. 형이랑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만 답변이 왔어요. 그 뒤 바로 전화를 다시 했는데 역시나 받지를 않고요. 저는 그때쯤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정말 큰일이 났구나 하고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다행히 제 전화를 받으셨고 받자마자 수진아, 우리 윤호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리고 너는 또 어떡하니? 라고 하시면서 눈물만 쏟으시네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며칠을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왜 그랬는지를요. 며칠 후에 저희 커피숍으로 한 여자가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저는 주문한 커피와 케이크를 준비해서 건넸는데 그런 저를 보며 대뜸 이수진 씨 맞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맞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씩 하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뭐랄까요? 그 웃음이 저를 정말 소름 돋게 했어요. 그런데 커피와 케이크를 먹는데 아이가 커피숍을 막 뛰어다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에게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주의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여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또 한 번씩 하고 웃었어요. 저는 그때쯤 그 여자의 웃음과 행동의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여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는 것 같더니 곧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그 여자의 웃음에 대해 제가 왜 그렇게 소름이 돋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얼마 뒤 남자친구가 커피숍으로 뛰어 들어왔거든요. 무려 5일 만에 본 남자친구였어요. 그런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여자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급하게 걸어가더니 그 여자의 손목을 잡고는 야, 일어나. 너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정말이지 너란 애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말을 했고 여자는 왜? 내가 커피 마시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찔리는 게 있나 보지? 라며 큰 소리로 말하며 저를 힐끔 바라보았어요. 당장 나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나도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생각해본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너는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정말 지가 떨린다. 너 이러는 거라고 남자친구가 단숨에 말을 해버렸고 그 여자가 그런 남자친구의 뺨을 내리쳤어요. 그리고 커피숍에 사람이 꽤 많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았고 커피숍 안이 순식간에 음성이는 소리로 가득해졌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그 여자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싸웠어요. 저는 놀라서 윤호씨? 라고 남자친구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얼마 전 사연들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남자친구의 눈빛은 절망, 당혹감, 슬픔 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여자의 팔을 잡고 우선 빨리 나가자라고 말을 하며 여자의 팔을 마구마구 잡아당겼는데 그런 남자친구에게 저는 윤호씨,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남자친구를 뜯어말렸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가만히 일어나서는 저에게 안녕하세요. 김민지예요 라고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한 채 안에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했고요. 그날 이 통해 인사를 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니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렇게 그 여자분이 저에게 제가 듣기로는 윤호랑 결혼할 사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맞다고 대답을 했고 그 여자는 잠깐 앉으실래요? 할 이야기가 많아서요. 라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에게도 윤호 너도 앉아. 우리 할 말 많잖아. 아직 말도 못 꺼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커피숍에 뛰어다니던 아이에게 진수야 이리 와야지. 라고 말을 하고는 남자친구 옆에 앉히더니 어때요? 윤호랑 꼭 닮았죠?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 남자친구가 그런 여자의 말에 갑자기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런 남자친구를 잠깐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했어요. 이 아이 아빠가 윤호예요 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다시 확실하게 자각을 시켜주더라고요. 윤호랑 똑같이 생겨서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렇죠? 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 남자친구 얼굴과 아이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봤는데 정말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약간의 현기증이 일어나서 비틀거렸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저를 부축해서 앉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에게 아이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잘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일찍 집에 들어왔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열에 시달린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을 끙끙 앓아누워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죽을 사서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나한테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설명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을 했고 남자친구는 전에 사귀던 여자였어. 그런데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헤어졌었어. 사권 기간도 5개월이 채 안 되었었고 그런데 둘 다 술에 취해 딱 한 번 실수를 한 것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 아이가 생긴 모양이야. 그리고 임신된 것을 헤어진 뒤 알게 되었는데 그냥 혼자서 아이를 키웠대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그런데 지금까지 윤호 씨한테 한마디도 없이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혼자 키웠다고? 도대체 왜? 라고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나도 왜 그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어. 사귈 때도 워낙 지멋대로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헤어졌는데 애를 혼자 낳아서 키우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 라고 말을 했어요. 들어보니 그 여자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이미 헤어졌는데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낳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유산시킬 용기가 없어서요. 그렇게 낳아서 키우는데 정말 힘이 들었었나봐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불쌍하더래요. 아빠도 없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정말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우연히 아이 아빠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의 결혼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급하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여자 본인은 혼자 그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억울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참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꾹 참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윤호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랬는데 대답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남자친구 본인도 억울하고 죽고 싶었겠죠.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갑자기 아이가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면서 생각해봤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 엄마가 아이까지 앞세워서 제 커피숍까지 쳐들어온 것을 보니 작정을 했는데 제가 무슨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그 여자한테 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자신이 없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에게 무릎을 꿇고는 수진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라고 말을 했어요. 저도 그런 남자친구에게 약간은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해버릴까? 혼자 낳아서 키운 건데 남자친구가 무슨 잘못이야? 그 여자 잘못이지. 이렇게 합리화를 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윤호 씨, 이건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윤호 씨도 이미 알고 있잖아. 라고요. 이건 용서를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를 보내고 몇 날 며칠을 더 앓고 나서야 일어날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그 뒤 저희는 헤어졌고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남자친구는 몇 달 뒤 아이의 엄마와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같이 살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다가 얼마 못 가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성격 차이로 헤어졌던 부분이었는데 역시 잘 맞지가 않았다고 해요. 아이 때문에 참다 결국 서로 헤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미 아이 엄마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극복이 되지 않았던 것도 같고요. 그렇게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고 남자친구가 양육비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 이혼 소식에 주변 사람들이 다들 저희가 다시 만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죽을 만큼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인지 아이가 등장하면서부터 이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아이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다행히 전 남자친구에게는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 저는 커피숍도 옮겼거든요. 이미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났고 그곳에서 더 있고 싶지도 않았고요. 친한 친구들 말로는 새로 오픈한 커피숍 근처에서 전 남자친구를 몇 번 본 것 같다고 하는데 저랑 마주친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밤이 꽤 늦었는데 쓰다 보니 제가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 같네요. 아직까지 충격이 다 가시지를 않아서 이렇게 풀고 말끔히 잊어볼까 합니다. 사이다 글은 아니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 더 있을까요?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친구의 눈빛은 절망, 당혹.